이번 주 세 번째 영상입니다. 기본권의 제한, 교과서 108부터 109까지예요. 자, 기본권의 제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 전에 우리 전전 시간에 배웠던 영상에서 기본권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나라의 헌법은 천부인권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일정한 경우 국가 권력으로 제한이 가능하도록 하여 실정권 사상을 조화시키고 있다라는 내용을 언급했었죠. 이때 국가 권력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는데 그에 대한 내용을 이 시간에 배워봅니다. 기본권이라는 건 원래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죠. 그지? 봐봐. 기본권은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고 침해되어서도 안 돼.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나라는 누가 지키냐?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누가 지켜? 모두가 기본권을 말하면서 나는 자유로울 권리가 있어. 나는 평등할 권리가 있어. 나는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가 있어 하면서 나라를 안 지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두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잖아. 또 범죄자가 있을 경우 범죄를 일으켰어.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입히고 국민들을 슬픔에 빠뜨리게 하는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다고 쳐볼게요. 그럼 그런 사람은 그 사람도 구의본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신체적으로 자유로울 권리가 있어 라고 하면 아무도 터치를 못하겠네. 또 사회적인 약자들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한 끼도 못 먹는, 하루에 한 끼를 먹기도 힘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 그럼 그 사람들은 도움을 받아야겠죠. 개인적으로 생활이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데,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어. 나는 내 재산을 지킬 권리가 있어. 하면서 그 사람을 돕지 않으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럴 경우에는 기본권들이 모두 보장되어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권이라는 건 일정한 기준을 두고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기본권의 제한입니다. 기본권 제한은 목적이 있어야 돼요. 사람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선 목적이 있어야 돼. 아무 이유 없이 자유를 뺏고 아무 이유 없이 뭔가를 빼앗으면 안 돼. 먼저 첫 번째 목적,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서 국가의 독립이나 영토를 보존하거나 국가기관을 유지하기 위한 이유를 가지고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말을 했던 국가, 나라는 누가 지키지? 이거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선 군인이 필요하고 군인이라는 건 결국엔 계급사회죠. 또 계급사회라는 건 어느 정도 평등이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군대라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특히 남성은 무슨 의무를 가집니까? 국방의 의무를 가지죠. 그래서 법으로서 군대를 가서 일정 기간 이상 복무를 해야 되고 군대를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현재 법으로선 처벌을 받게 되어 있죠. 물론
판례로서 몇 번 무죄가 나오긴 했어요.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한 사람들이. 하지만 사실 굉장히 예외적인 사례고 대부분 처벌을 받고 있고 요즘 선거 기간이죠, 그죠? 참정권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후보들의 노래가 들리네요. 아무튼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국가가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자면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나라의 징병제 같은 경우. 두 번째, 질서 유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한 제한을 할 수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줄여서 주로 집시법이라 그러는데 이 집회를 열기 위해서는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돼요. 집회를 이날 이때 이 장소에서 몇 명 정도가 하겠다라고 사전에 예고를 해서 허락을 받아야만 집회를 열 수 있습니다. 그 허락을 받지 않고 시위를 하려면 1인 시위밖에 없어요. 1인 시위는 언제든 어디서나 자유롭게 할 수 있어. 하지만 2인 이상이 될 경우엔 무조건 집시법에 의해서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이걸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게 돼요. 처벌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 예를 들어서 벌금 혹은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거야. 벌금을 낸다는 건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거고, 감옥에 간다는 건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빼앗는 거죠.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야. 왜 그렇게 해요? 집회나 시위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교통이 혼잡해질 수 있다는 거야. 굉장히 바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큰 도로가에 시위대가 모두 모여서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혼란해질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사전에 허락을 구해서 그때 교통통제를 미리 해놓고 혼란스럽지 않게 안내가 다 된 상태에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인 거예요. 또 도로교통법. 신호등을 지키지 않았다거나 중앙선을 넘었다거나 혹은 다양한 이런 교통법을 위반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벌금이나 감옥에 갈 수 있죠. 역시나 기본권을 제한하는 건데 왜 그렇게 하냐? 도로교통법을 위반한다는 건 이 질서를 위반하는 거잖아요. 중앙선을 넘을 자유 막 이러면서 중앙선을 넘었다가 오고 막 이러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잖아.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공공질서를 지키기 위한 기본권을 다소 제한시킬 수 있다는 거야. 세 번째, 공공복리. 사회 구성원 전체를 위해 국민 공동의 행복과 이익을 위한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거.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독점 기업이 등장했어. 독점 기업은 하나의 기업이 하나의 시장의 생산, 공급을 독차지하는 형태를 독점이라고 하죠. 그런 기업을 독점 기업이라고 하고 독점 기업이 등장하게 되면 관련 분야나 그 산업 시장이 메말라 버리잖아. 경쟁이 없어지고 완전히 그 독점 기업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을 통해서 독점하지 않도록 막는 거예요. 독점하고 싶은데 난 독점하고 싶은 자유가 있는데 라고 외치지만 그런 기본권은 사람들의 전체 이익, 공공이익을 위해선 제한될 수 있다는 거. 또한
아까 전에 예를 들었던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을 돕고 실질적인 평등을 위해서 누진세 제도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소득이 많을 경우에는 세율이 높고 소득이 낮을 경우에는 세율이 낮다. 이게 누진세잖아요. 그런 것도 역시나 내가 왜 쟤보다 더 많이 세금을 내야 되지? 이거 평등하지 않아. 그리고 내 재산을 왜 많이 가져가지? 내 재산권을 침해했어. 라고 외칠 수도 있지만 그런 기본권은 국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다소 제한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런 내용이 바로 공공복리입니다. 제한의 목적 배웠고요. 그 다음 어떤 식으로 제한을 하는가 기본권을.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근거로 제한한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국회라는 곳에서 만든 법률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겁니다. 왜? 국민의 대표기관이 국회잖아요. 국회의원을 누가 뽑아? 국민이 뽑지. 6월 13일 선거 때 뽑잖아, 그지? 그때는 안 뽑네요. 미안해요. 헷갈렸네. 그 다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회 이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법 자체가 정당성을 가지는 거야.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니까. 나라의 주인들이 정한 법으로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면 어느 정도 정당성을 가지겠죠. 또한 국회가 정한 법률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함부로 제한할 수 없다. 마음대로 제한할 수 없다. 특수한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이한 거 108페이지 우리 헌법에 나타난 구체적 기본권 제한 규정.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선 특히 공무원이라는 사람에게는 노동 3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면 노동 3권이라는 건 우리가 앞에서 배웠다시피 사회권이에요. 노동 3권, 사회권, 노동 3권. 노동 3권이라는 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인데 단결권은 사람들이 힘을 합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고요. 단체교섭권은 단체로 모여서 서로 교섭할 권리. 교섭이라는 건 거래를 하는 거죠. 우리 이런 거를 하게 해달라 요구하는 그런 거래를 할 수 있는 권리. 단체 행동권은 단체로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야. 예를 들자면 노동조합이 단체죠. 그래서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게 권리를 인정해준다. 이게 단결권이고 노동조합이 회사와 서로 교섭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는 게 단체 교섭권이고 교섭이 제대로 안 됐어. 그러면 우리 파업한다. 그래가지고 막 파업하고 그러잖아요. 막 일 안 하고 그러는 것들이 바로 단체 행동권인데 공무원들이 만약에 단체 행동권을 해버리면 상당히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큽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겠다. 만약에 우리 뭔가 임금이 마음에 안 든다. 우리 월급이 너무 낮다라고 생각해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협상을 했는데 협상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 안 올려준대. 그러면은 파업 이렇게 해버리면 전 국민적으로 불편을 겪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이 공무원들은 독특하게도 단결권과 단체 협상은 인정이 되지만 단체 행동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재미난 내용들이 적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형식까지 얘기를 했고,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하는 거에 있어서의 한계까지 얘기해 볼게요. 국가 권력을 제한 없이 행사하면 안 되며 정당한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이러한 목적들로 인해서만, 또한 법률에 근거해서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또 그리고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거야. 군대로 가게 할 수는 있어.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그거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죠. 하지만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해서 군대에 갔는데 군대에서 말을 안 듣는다고 총으로 쏴 죽인다거나,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군법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 전쟁이 아닌 상태에서 말을 안 듣는데 그냥 총으로 쏴 죽이면 됩니까? 안 되잖아. 이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침해할 수 없다는 거야. 아무리 침해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만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9페이지 내용이 기본권 제한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 본질적인 건 침해할 수 없다는 거고요. 과잉금지 원칙이라는 거, 그래서 기본권을 제한할 때 한계가 있다라는 걸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목적이 정당, 방법이 적절, 수단이 피해가 적어야 되고, 기본권 제한에 통한 공익이 사익보다 커야 된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탐구활동 내용까지 읽어보시면 오늘의 내용은 끝이 납니다. 자, 고생했습니다.